연쇄 방화가 불을 지르는 사람을 찾는데 실제로 뭘 찾냐면 똥을 찾습니다. 똥이랑 왜냐하면 연쇄 방화범들이 현장에 똥을 싸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과시욕이야 뭐. 아니 영역 뭐지? 또 같은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불을 보면서 나오는 게 자유행위를 할 때의 그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표정을 보면요. 실제로 찍힌 게 있는데 완전히 뭐 그 마약한 거 이상으로 처치되거든요. 취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찾아가면은 다른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뭐 다른 거 탐문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해서 짠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지만 똥을 찾으면 그걸로 DNA가 나오죠. 범죄자들 마음 깨뚫고 다니던 국내 특채 프로파일러 1호였지만 정작 이성들의 마음 깨뚫지 못하고 54년째 독수 궁방 중인 반백살로 총각 배상훈. 정말 역대급 비주얼입니다. 예. 아까 튜브 좀 있네요. 튜브. 아, 우리 그래요, 예. 여기 양복안에 그 가디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따뜻해 보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자, 예. 라스 첫 출연이죠, 배상훈 씨. 예. 예,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프로파일러, 전직 프로파일러고요. 네. 뭐 요즘 시사 프로그램에서 범죄 관련 네, 패널로 이런 거 사건을 해결해주는 네. 패널로 출연하고 있고요. 자부하는 거는 우리 김복진 교수님. 예. 이랑 그 영역을 좀 개척했다고 자부합니다. 개척. 예. 그 이전에는 이런 영역이 없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 설명하는데 이제 전직 경찰이나 맞아요.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의 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이런 거는 그 영역을 좀 그래도 나름 개척했다고 하는. 아니, 저기 미스터 권하고 이제 미스터 표가 있는데 그분들은 언급을 안 하시네. 두 개가 왜 조용히 해달라는 거야? 명이 아니니까 두 명.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권일용 씨하고 이제 배상훈 씨가 국내 프로파일러 1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누가 진짜 1호예요? 아, 당연히 형님이죠. 형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찍 시작하셨고. 네. 그 본인이 2호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이제 저기잖아요. 2호예요, 1호예요? 1호, 2호. 점호. 근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경찰대 교수였고 또 프로파일러로 이제 가장 대중적인 분이니까 아니 근데 궁금해서.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소속에는 부르지만은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특채로 들어오고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일단 미리 이제 일을 시작했던 분이죠. 이제 그 자문 교수하신 분이 표창원 교수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리가 되는. 그렇지만 입담은 본인이 이제 권일용보다 한 수 위라고 뭐 당연하죠. 자부한다고. 100%. 오, 자신감. 아니 그리고 사실 저기 예능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눈썹을 좀 가다듬는데 천연 눈썹인 거 보면 저거는 전문가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자한테 눈썹이 저렇게 검고 진하면 이게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이게 잘하시기도 한데 사실 이런 눈썹을 저희끼리는 약간 NJ 눈썹이라고 하죠. NJ가 뭐야? 예, 노잼 눈썹. 근데 농담을 잘 못할 것 같아. 사실 우일이 형 같은 눈썹이 완전 재밌는 눈썹.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약간 뭔가 재미없는 얘기 할 것 같은 그냥 그런 말들. 네. 여기 나오면서 우리 일용이 형을 이겨야 되겠다. 분명히 저기 우리 구라 형님이 아니 왜 형님이에요? 69년생인데. 아니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무조건 저기 동년배면 형이라고 그러고 뭐 결혼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69년생이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또 외모도. 어머 제가 좀 젊지 않나요? 아니 포동포동해요. 영해요. 실물이 훨씬 젊으시네요.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년배. 그럼 88학번이신 거예요? 87학번입니다. 좀 일찍 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2살 위야 거의.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뭐냐고. 일용이 형이 라스에 나와갖고 솔직히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 우리 형수님 팔고 이거 아닙니다. 나를 팔아야지 나. 옛날 좀 연인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연인 연애하셨던 거라. 돌아가시진 않으셨죠? 돌아갈 정도는 아닙니다. 자, 54세 솔로 배상훈 교수님.
나 혼자 산다가 눈독 들이고 있는 혼자남이시라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거기가 에이지를 좀 올리려고 하나? 뭐 들어오면 이제 뭐 많이 나오니까. 광규형 이후로. 진짜예요? 예, 제가 저 오은영 상담소에 나온 거 같이 박나래 씨가 거기 있어갖고 그래도 다 좀 났구나. 추천을 좀 해주셔갖고 미팅도 하고 그랬죠. 근데 예.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뭐 많이 밀려 있나 봐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이제 싱글 라이프가 좀 남들과 다르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일산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저 베버리 hils라고 불리는 그곳? 그거 혼자 살기 되게 넓은데. 예, 3층 주택에 저 혼자 사니까. 베버리 hils라고 그러지. 저희 어머니도 그쪽에 혼자 사세요. 그래요? 아. 언제 기회 되시면 어머니랑?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거 외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뭐 독특한 느낌 안 드는데 어떤 뭐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좀 매력적인 그런 게? 뭐 이런 거죠. 뭐 들어가면 이제 가구가 다 열려 있고, 뭐 이제 제 그 보통 집에 있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집에 있는 게 뭐가 없어? TV? 부엌칼 같은 거라든가. 요리를 안 해먹는구나. 아니 칼 자체를 제가 이제 프로파일에서 생활할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아예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럼 뭐 잘라 먹을 때 뭐 가위로 해? 예, 뭐로 해? 가위로. 이거 봤어. 문구용 가위. 예, 문구로 가위. 그래서 이제 보통 칼을 형사들 출신들도 그렇지만 칼을 집에 안 들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거에 그럴 수 있겠네. 그거에 연장선으로 문도 열고. 문은 다 열어놓고 살죠. 아 문을 내가 보니까 요즘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기 경찰 프로파일을 할 때 이제 뭘 열었는데 뚝 떨어지는데 그게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무실에 갔을 때. 갔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땐 몰랐는데 한참 뒤에 닫힌 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시체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가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무가구. 네, 무가구. 이 침대도 안 쓰죠. 그냥 침대 밑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냥 매트리스 깔아. 네, 그래서 바닥에다가. 보통 침대가 있는데 예전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매일 이제 들춰보고. 근데 전 집에 거울이 없어요. 거울도 거울은 왜 없어요? 아니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거울을 안 쓰거든요. 왜요? 악마 같은 자기 모습에 자기도 놀래기 때문에 보통은 거울을 안 씁니다. 사이코패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해야 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런 게 너무 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익숙해져 있고 근데 3층 단독주택에 가구가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아요? 너무 횡할 것 같아. 제가 있잖아요. 아, 내가 들어가서 채우니까? 정상은 아니야. 정상은 아니야. 배상훈 씨가 혼자 살면서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예요?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 유튜브나 이런데 여성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형태의 상담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그 연애 소설이나 연애 드라마를 많이 또 보세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저를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가구도 없어.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유. 그 이제 요즘 하는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거. 그치. 그런 거좀 그런 거 봐야 보면은 되는구나.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럼 나랑 누구가 결혼해줘? 느낌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럼 나랑 누구가 결혼해줘?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웃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는 그럼 죄다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또 이제 자랑 같지만 자격증도 그 관련 내용이 많아요. 아, 진짜. 예. 손맛이 좋게 생겼어. 예. 제가 또 바텐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이런 거 되게 아유. 혼자서 하는 거. 맨남이네. 솔로의 삶을 즐기시네. 내가 보니까 저기 잡타의 삶을. 삶이 궁금하겠다. 배상훈 씨가 알고 보면 나는 솔로에 출연할 뻔하셨어요. 출연할 뻔할 적은 되게 많네요. 아주 인기 프로에서 섭외가 아주 많이 옵니다. 거기 저 특징이 전문직이면서 솔로인. 나이가 좀 보통 뭐
50대 정도 초반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어느 섬으로 데려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를 일단 출발이 다르네. 직업적으로. 근데 이제 돼서 뭐 그 다음에 학기 할 수 있는 강의도 캔슬했거든요.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세팅이 됐을 때 누군가 하나가 빵꾸를 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엉그러진 거죠. 그거 아쉽네. 그래도 이게 열정이 많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늘 하는데 지금도 만약에 들어오면은 당연하죠. 방송 나가면 좋을 수 있겠다. 우리 4명이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4명이 나가면은 각각 캐릭터가 어떻게 나갈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많은 게 영수잖아요. 영수가 나이가 그게 좀 이제 전 영수요. 나이가 제일 많고 영호, 영호. 재밌는. 기염상. 네, 기염상. 여기 뭐야? 영수쟁이. 아마 영철 상철이 이제 남자다운. 영철 상철. 예. 아니야, 근데 지금 외적으로 봐서는 약간 옥순 여자 아니야? 고아. 고아. 영화 너무 고아. 영숙하네, 영숙. 자, 옆구리 따뜻할 날이 없는 반백살 노총각 배상훈 씨. 본인이 결혼하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이제 프로파일러 일 자체가 좀 심리적인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그 비슷한 형태처럼 상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럴 때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예, 예. 대부분의 프로파일러 분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근데 좀 궁금한데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제 궁금하다. 진짜 근데 궁금하다. 이제 형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왜 자꾸- 형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왜 자꾸 아니 왜 87학번이라도 형이라고 하냐고. 아니 가만히 보여줘. 아, 이게 약간 외모를 조금 좀 어리게 하고 나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야. 가끔씩 막 옷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서로 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계속 언니 이런 근데 물론 공과 사는 구분하시겠지만 약간 좀 연애하고 이럴 때 의심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이럴 것 같은. 맞습니다. 제가 그 저 손 같은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제가 너무 재밌게 해줍니다. 진짜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사건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2시간 반쯤 지날 때 화장실 갔다 오면 굉장히 그 표정 자체가 약간 바뀌시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는 본인이 분석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사받고 있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되는데. 제가 모르게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저 사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 그래. 근데 이제 분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직업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예. 아니, 그 갑자기 궁금한데 아까 전에 대기할 때 배상훈님을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상훈하고 배상훈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명이 활동명이 것처럼. 상훈이세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활동명처럼. 상훈하고 이렇게. 나오는군요. 누가 왜 이렇게 올려놨지? 저는 이렇게 아이돌들처럼 이렇게 성 빼고 불러드려야 되나. 저는 이제 아니 그거 있잖아. 프로필 사진이 이런 걸 하지 마. 상원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필 사진 이게 뭐야? 나 진짜. 이러고서 뭐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저 중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약간 좀 느낌이 포청천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별명이 포천천이죠. 그죠? 진짜로? 네, 그때 이게 지금 이게 붙었거든요. 전 깎고 나온 거라서. 옛날에 붙었었어요? 네, 화가 있잖아요. 그거 무슨 사람. 보통 이제 경찰 일할 때나 프로파일러 일할 때가 면도를 못 하고 얼굴 이거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조서를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일단 한 번 먼저 맞아. 심상치 않거든.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합니다. 한 1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세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상이 안 좋대요. 붙으면은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 네, 운이 막힌다고. 의외로 엄청 섬세. 정말 그래요. 배상훈 씨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주 종목이 따로 있다고요? 예, 예.
프로파일러들은 보통 이제 강력범 연쇄성 범죄가 3가지가 있는데 연쇄 살인, 연쇄 강간, 연쇄 방화인데 예. 근데 저는 또 아무래도 화학과를 나왔고 자연스럽게 연쇄 방화 팀이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이 자리에 앉으신 박미옥 팀장님이 저희 팀장님이셨어요. 여기 하셨던 분이 예, 바로 저희 팀장님이셨죠. 근데 사실 그 연쇄 방화가 불을 지르는 사람을 찾는데 실제로 뭘 찾냐면 똥을 찾습니다. 똥이랑 왜냐하면 연쇄 방화범들이 현장에 똥을 싸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과시욕이야 뭐. 아니 영역 똑같은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불을 보면서 나오는 게 자유행위를 할 때의 그 똑같대요. 거기에 이제 그 표정을 보면요. 실제로 찍힌 게 있는데 완전히 뭐 그 마약한 거 이상으로 처치되거든요. 네, 취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찾아가면은 다른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뭐 다른 거 탐문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해서 짜지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 똥을 찾으면 그걸로 DNA가 나오죠. DNA가 아니 됐잖아. 어쨌든 간에 그 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잡히는 걸 아니까 예. 그거를 안 싸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싸요? 싸놓고 신문지에 싸놓고 가져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지 가져간 거면 여기가 저기 화재의 발굴 층위가 다르죠. 얕으니까. 아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일단 역으로 확인해요.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진화한 경우는 약간씩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치, 거기서 멀어져 갖고 인근에서 그 분란의 현장을 보면서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방어 현장은 어떤 프로파일러는 저 같은 사람은 발굴하지만 거기 있는 팀장급 프로파일러들은 시야로 봅니다. 그럼 정확히 눈이 마주치는 시야. 예, 예. 싸면서 볼만한 데 없나 이런 데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각도기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범인은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거의 그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물 범죄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야?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뭐 저기 살려려면 유인하려면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성범죄 사람은 연쇄강간범이 되는 거고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대물범죄인 연쇄방화범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살인이 벌어지면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계통이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거고 보통은 그런 연쇄방화범들은 그 궤적이 있는데 그걸 따라갑니다. 쫙 쫓아가면서 그러면 거의 100% 잡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배상훈 씨가 좀 아직도 이제 머리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그 사건 현장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제일 첫 사건이죠. 그때 연대 북문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인데 사실 굉장히 그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뭐 저희들은 애초에 훈련 받을 때도 이런 사건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참혹할지는 몰랐어요.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흉기가 있는 사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하니까 그런 걸 보고 와 이제 내가 들어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걸 극복 못하면은 내부 존재들이랑 갈등이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그냥 눈을 부릅뜨고 원래는 이제 형사들도 그런 장면을 사실은 조금 해서는 회피하는데 저희들은 눈이 일부러 더.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달 뒤에 사실 이제 그게 뒤늦게 트라우마로 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배상훈 씨 보고 집에 왜 칼이 없냐, 가구가 없냐, 막 침대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지만 배상훈 씨는 이렇게 너무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있으니까 집에 있는 공간만큼 그런 느낌을 없애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그것도 취미가 될지 모르는데 쿠세라고 쿠세. 예, 저 직구하고 저 변하고 맞히는 야구 선수들. 예, 야구 선수. 예. 그거 화면 보고 맞히는 거. 그게요? 그게 취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저희들은 일종의 스트레스 완화 게임이라고 해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이제 셋업 포지션 할 때 이제 오른쪽 검지가 이제 움직이는 게 스트라이크고 볼 이게 노출이 되는데 쿠세가 드러나갖고 여기에다가 이 안에서.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그 쿠세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동 분석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 보고 그 사람들의 놀림 보고 신호가 아니라 프로파일링의 연속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행동 분석. 그러면 대부분 맞추는 편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틀려요?
거의 맞습니다. 95% 이상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영역인데 데이트하는 상대가 나를 뭐 마음에 들어하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심리 파악이 되세요? 근데 이제 그거 알기 전에 도망가죠. 이제 분석 좀 해볼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역시 사랑은 어렵구나. 그렇죠.